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주자들이 사활을 건 민심 쟁탈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 호남에서 경선을 실시하면서 후보들도 호남에 상주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5.18 이후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을 기리는 5월 걸상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던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용역이 진행됩니다. 인천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이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공사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미개통 구간이 전남에 집중돼 있어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활을 건 민심 쟁탈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도 광주에서 첫 TV 경선 토론을 가졌는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 첫 경선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25일과 26일 치러지는 호남권 ARS 투표와 27일 치러지는 순회 투표의 개표 결과가 전체 경선 판도에 줄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아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풀 수 있다며 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를 얻음으로써 집권하는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5천만 명의 국가의 이익과 생명과 미래를 향해서 정치와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 그러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주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송정역 시장과 금남로에서 잇따라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시장은 호남권 순회 경선이 있는 27일까지 매일같이 호남에 출퇴근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에 편향된 후보, 이런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해낸다 한들 정권 교체는 될지 몰라도 결코 세상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진정한 세상을 바꿀 이재명을 우리 광주에서 호남에서의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역시 호남권 순회 경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바른정당의 두 경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도 광주에서 첫 TV 토론회를 갖고 각종 현안마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한 식구였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순실 옹호당이고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세력과는 연대 안 하겠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탈당을 왜 하셨죠,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연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당도 이번 주 25일 광주 전남 제주에서 열리는 첫 경선이 예정돼 있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시절 전두환 씨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민주당 대선 주자 TV 합동 토론에서 특전사로 근무할 때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발언했고 최성 고양시장은 그런 표창은 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그리고 국민의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경솔한 발언에 대해 광주와 호남인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강조한 말을 왜곡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차 경선 지역인 호남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상황에서 각 후보의 부인들도 내조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호남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는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도 지난 16일부터 호남을 찾아 안진영표 정책을 알리는 데 애를 썼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지난 2월부터 호남 지역 구석구석을 돌면서 이 시장의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5.18 이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을 기리는 5월 걸상 프로젝트가 출범합니다. 김희중 대주교와 홍세화 장발장 은행 대표 등이 참여하는 5월 걸상 위원회는
오늘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계획과 시민 모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월 걸상은 5.18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만들어지는데 5.18을 알리려다 숨진 김의기 열사의 투신 장소인 기독교회관을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처럼 전국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봄의 한가운데에 들어선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우리 지역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니까요. 오늘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엔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살짝 해소는 되겠지만 여전히 농도가 짙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5.8도, 담양 2.4도, 화순 3.3도 등 아침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14도, 담양도 14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평균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성과 분석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낸 지방세는 최근 3년 동안 226억 원에 이릅니다.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지방세 전액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방안도 찾기 위해서 성과 분석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또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지금 성과 분석 용역을 지금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밸리 지원 사업과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납부된 지방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 시기와 방법 등은 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부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 나주시 이 3개 기관이 실무적인 협의를 좀 통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기금 조성 문제를 시도 상생 협력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라는 취지를 살리고 광주 전남 상생의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에 전략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력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업체에 인수될 경우 광주와 곡성 공장 폐쇄가 우려된다며 고용 불안은 물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기술 유출에 따른 안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채권단의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광 지역에 소형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DY와 영광 대마 산업단지의 이 이동성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DY는 소형 전기자동차를 연간 10,000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하고 전라남도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 함께 이 이동성 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 달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왔는데요. 3년간의 기억을 모아둔 전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지하 1층에 마련됐습니다. 광주 시민 상주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서양화가 김하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년간의 기억을 모아둔 그런 의미 있는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월호 참사 후에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참사가 나고 난 직후에 강주에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 상주 모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3년의 역사와 그 3년의 기억을 이번에 정리하고 모았습니다. 3년 동안 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유가족분들이 법원에 오실 때 마중 나갔던 진실마중길, 그리고 17개 마을에서 지금까지 매주 끊이지 않고 해오고 있는 마을 촛불 모임, 이러한 일들을 한 400명이 넘는 시민 상주 모임 분들이 해오셨는데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준말 이봉수에서 리본을 만들어서 나눴고요. 그리고 요리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장금의 방에서 요리를 해서 팽목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끊이지 않았고 그 교육팀까지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예술가 분들은 촛불예술단을 만들어서 마을 촛불 모임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기억들과 이 기억들을 담은 물건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물건으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네, 한 100여 점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물건으로는 시민 상주 모임 첫 번째 깃발이 있어요. 40일 넘게 단식을 했던 우리 유민 아빠의 슬픈 얼굴이 담긴 직접 그린 깃발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우리 아이들, 생존 아이들에게 위로해주고자 만들었던 괜찮아 인형, 그 인형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일 동안 강주를 걸었습니다. 천일 순례를 해오면서 입었던 천일 순례 노란조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전시를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5.18 민주화 기록관에서 4.16 기억저장소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기획한 전시인데요. 5.18과 4.16은 국가에서 저지른 국가폭력이라고 함께 보는 시민분들이 가슴 품을 넓게 같이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그런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특히 관람객들과 함께 채워가는 전시라고 들었습니다. 전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시 내용은 말 그대로 이번엔 시민 참여형 전시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5개의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그 공간에 팽목항의 기억의 벽을 재현하고 다롱고의 기억교실의 계단을 재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름과 303의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바느질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오면서 같이 서로 공감하고 같이 기억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그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시 일정은 올해가 그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잖아요. 그 3주년을 지나고 5월 31일까지 2달 동안 넘게 전시가 되고요. 전시 기간은 2달이고 월요일 하루만 휴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시 기간 중에 특별한 행사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민 집담회라는 행사인데요. 5.18 어머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 그리고 강주 시민모임 회원,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서 촛불이 이번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듯이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세상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이른 아침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시험 인양이 기상악화로 연기된 가운데 인양 장비들의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를 끌어올릴 유압잭과 인양줄의 인양 인장력 등 세월호 인양 준비에 대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양 와이어의 꼬임 현상을 확인하는 등 일부 테스트와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소족인 어제 시험 인양을 실시해 성공할 경우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취소했으며 오는 22일 이후 인양 일정을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에서 부산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지정된 지 17년째입니다. 이 가운데 서남해안 일주도로로 불리는 전남 구간은 영광에서 여수까지 540여 킬로미터인데요.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바람이 넘나드는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국도 77호선. 해안가 보리밭과 갯벌이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경치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좋네요. 지방도였던 이 도로가 국도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1200여 킬로미터가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구간은 영광 홍롱에서 여수 둔덕까지 전체 구간의 43%인 544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도로를 포장하거나 새로 개통했고 다리를 이용해 섬과 섬,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 연도 사업을 1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조 5천억 원이 투입돼 포장률을 90%까지 끌어올렸고 신안 앞에 무안 운남을 연결하는 김대중 대교 등 교량 9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개통되지 못한 구간의 45%인 51km가 여전히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다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이 무산되는 등 교량 7개는 아직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 이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건의하고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국도 77호선 서남이안 1주도로 건설 사업. 앞으로 3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라남도가 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다음 달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보돼 4월 20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에 대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에서 열린 SK Y번제전에서 패해 시범 경기 전적 2승 4패를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어제 열린 SK전에서 팻틴이 선발 등판해 5회 1사까지 1실점의 안정감을 뽐내지만 기량 점검에 나선 불펜 투수들의 부진으로 4대7로 패했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 필드에는 올해 시범 경기 최다인 9,400여 명의 관중이 찾아 기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와 전남 드래곤즈가 19일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에서 나란히 패배했습니다. 광주FC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 전반 5분 조주영이 선취골을 넣었지만 후반 16분 50논란의 페널티킥골과 후반 45분 페널티킥골을 허용해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전반 37분과 후반 40분 골을 내주며 0대2로 경기를 마치며 시즌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광주는 다음 달 2일 제주 원정에서 시즌 2승 도전에 나서고 전남은 다음 달 1일 광양 홈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우리 대선 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요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방송인 ABC 뉴스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전혀 상관없는 가짜 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미 대선 때 주로 트럼프 진영에 유리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는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에서 96만 건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진실처럼 유통됐습니다.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가짜뉴스는 SNS가 주요 확산 경로입니다. 실제로 미 대선 기간 페이스북 상위 20개 대선 기사의 이용자 참여도를 분석해보니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주요 전통 미디어 뉴스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탄핵 정국 동안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촉박한 선거 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말하자면 사소한 그런 가짜 뉴스에도 굉장히 여론에 말하자면 큰 영향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에 엄청난 말하자면 이제 편향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공론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선 감시체제에 들어간 경찰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가짜 뉴스나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 등 흑색 선전, 그리고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 등 선거폭력, 그리고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이 세 개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탄핵 각하 여론이 80%라는 등의 가짜뉴스 40여 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뒤 사후 적발만으로는 여론 왜곡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의회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전남도 의회가 이번 주 서로 만나 논의를 시작합니다. 광주시 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 의회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나주에서 만나 상견례를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양 시도 의회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어떤 말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 자원화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시작됩니다. 나주시는 최근 부실 시공과 성능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광역 자원화 시설에 대한 성능 재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환경공단의 성능 합격 인증을 거쳐 2014년 나주시로 이관된 광역 자원화 시설이 3년 동안 잦은 하자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성능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